안녕하세요. 시간놀이 트레이너 윤선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간가계부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훈련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리는 방법을 잘 들으시면 혼자 하시든 함께 훈련에 참여하시든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가계부를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시간가계부를 작성하실 때 미리 예정 일정을 적어둬 보는 겁니다. 연필 같은 걸로요. 아침에 계획하는 시간 혹은 전날 저녁에 미리 약속하듯이 한번 스케줄을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실제 했던 활동들을 기록해서 내가 예정했던, 계획했던 시간과 실제 기록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꼭 이 일정과 계획했던 일정과 실제 작성한 것은 크게 일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들 하시는 건데 이 시간가계부 옆에 이런 포스트잇 혹은 이렇게 이렇게 수면 시간이 후반부에도 생기죠. 이런 시간의 이 여백에다가 해야 될 할 일을 한 3개 정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 3개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작고 별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는 오늘 꼭 해야 될 중요한 일, 소중한 일, 우선순위 높은 일을 한번 계획하는 데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 딱 3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마법의 숫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우선순위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 좀 생산성 있게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규칙이 있는데 대표적인 규칙이 바로 수면 시간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수면, 기상시간, 취침시간 이 시간을 꼭 배정하기 그리고 점심시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오전, 오후 혹은 저녁일 수 있는 이 시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배정해 두는 겁니다. 이거를 루틴화 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좀 더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는데 혹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사는데 수면의 시간의 확보, 쉬는 시간의 어떤 규칙이 좋기 때문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런 주방용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강의 때나 책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 훈련 방법은 포모도로 테크닉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런 쿠킹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뭔가 좀 집중해서 일을 할 때 타이머에서는 보통 포모도로에서는 25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25분 정도 시간을 맞추고 주어진 일을 끝내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이죠. 실제 25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이렇게 울리면 한 5분 정도 휴식, 다시 25분 집중, 다시 휴식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타이머를 맞추면 좋고요. 저는 집에서 정리할 때, 살림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책 같은 거 보는 자기계발 활동들 이런 것도 이 타이머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요. 계획하는 시간 중에 어쩌면 우리의 인간관계, 나의 어떤 삶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1명 혹은 2주에 1명, 한 번 정도 뭔가 내 인생에 친밀한 관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떤 식사, 점심 혹은 저녁, 티타임을 가져보는데요. 친밀한 관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혹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나에게 주어진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인일 수 있고요. 그런 지인이 없다 그러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 좀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 여동생 이런 사람들도 사실 내 인생에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죠. 뭔가 휴가를 계획하거나 주말에 일정을 계획하듯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애정되어 있으면 뭔가 막 설레이는으로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 그래.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근사한 곳에 뭐 공연을 보거나 미술관을 가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특별한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계획하는 것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시간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이 양식 자체가 주는 뭔가 이렇게 억압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칸칸이 나눠져 있고 빈칸이 엄청 많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 이렇게 시험지 작성하듯이 빈칸 채우기 하듯이 꼬박꼬박 빼곡히 뭔가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가계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하루, 그러니까 심플한 하루를 계획하는 것을 가장 많이 좀 제안하는데요. 이 시간 가계부를 쓰면서 훈련을 하셔야 될 것은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 중에는 취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 해도 되는 일. 그래, 요거 과감하게 엑스표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 시킬 수 있는 일,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일도 아이한테 설거지 정도, 뭐 빨래 같은 거 이렇게 넣는 정도 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면 팀원들 뭔가 좀 맡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내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임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삭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취소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취소는 오늘 안 하는 걸 의미하고요. 삭제는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목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머릿속에 신경이 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삭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어쩌면 한 개 정도? 하나씩 이 삭제하는 것도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6가지 정도 시간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좀 더 계획하는 거, 이런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에 집중하기, 뭔가 빼곡하게 하루를 보내기보다 뭔가 좀 단순하게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취소, 삭제, 위임하기, 뭐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시간가계부 혼자 작성하시면서 좀 더 생산성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훈련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매번 수시로 안내했던 내용들을 지금 한번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훈련을 참여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시간가계부를 작성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